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미경입니다. 8월 23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9월 대비 선생님이 만든 예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강의와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8월 우리 총평 강의를 통해서 9월 시험 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8월 23일 오늘 총평 강의는요. 선생님이 지난 7월 시험에서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IBT 시험을 선생님이 직접 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총평 강의 진행해 드리니까 오늘 시험은 IBT구나라는 것들 참고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23일 오늘 시험의 전체 난이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듣기 제1부분이 지문이 평소 시험보다는 짧았어요. 짧았으니까 쉽게 해석이 되었고 빨리 해석을 했기 때문에 뭘 들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셨겠죠? 그래서 난이도 중. 그런데 이 부분 3부분이 지문의 길이가 보기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또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쌤이 난이도를 높여서 중, 그런데 아예 저는 상은 아니었습니다. 중상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평이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듣기였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항상 평이하네요. 난이도 중 정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커스 교재를 가지고 우리 독해 항상 중 정도 출제가 되므로 독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독해에서 쉽게 점수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영역은 쓰기 제1부분 문안했어요. 수러, 동사만 외우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런데 쓰기 제2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5개의 제시어인데 2개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제시어였고 이 3개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허나 쓰기 제1부분을 기출을 선생님 오셈 자료 가지고 많이 풀어보신 학우님들은 풀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확실히 나 이거 배웠어, 암기했어, 바로 암기해서 활용해 봐야지 라는 느낌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쓰기 제2부분 난이도 상으로 책정해 드렸고 오늘 시험에서 쓰기 제2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한번 보실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기의 내용이 다소 길었지만 지문과 동일하거나 바꿔서 출제되었으므로 이 부분하고 3부분이요.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듣기에서는 어떤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듣기 이 부분하고 3부분에서는 동작과 상태 상황이 제일 중요했죠. 이번에도 무려 2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표 이런 거 해석 못하시면 안 돼요. 表格, 난티엔 이런 것들요. 이 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 기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怕孩子饿, 아이가 배가 고플까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 이번에 기내 음식이 나왔었어요. 페이지찬 이런 것들 나왔었거든요. 사실 안 들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배가 고플까 봐 걱정이 되는 아빠의 마음의 내용 이런 걸 정답으로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펑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4급 어휘였겠죠.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동작으로서는 편지 봉투를 인쇄하다, 다 인신펑 이런 정답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을 공략해라. 선생님 아마 매달 총평에서 언급해드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듣기에서 반대되는 표현, 바꿔서 나오는 표현, 그리고 동작에 관련된 문제, 그거보다 더 많이 출제되는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요 어휘가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동사, 수로의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의 목적어 혹은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명사나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코스 교재 중요합니다. 교재 가지고 충분히 복습을 하십시오. 하지만 시험 전에는요. 총평만큼 중요한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개씩, 3일에 한 개씩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어떤 학우님들께서는요. 2년 총평을 선생님 걸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커스 오민경 선생님 총평으로 검색하시면 총평하기가 싹 나와요. 그래서 듣기에서 나왔던 어휘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쓰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꼭 총평 강의를 우리가 3개월, 6개월, 1년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 하우림들께서는 1년 이상의 총평 강의를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듣기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럼 우리 명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런 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치마, 양말, 난이도 하인데 막상 듣기에서는 주제, 대상에 관련된 언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돼요. 裙子, 치마입니다. 그 치마가 참 예쁘다가 나왔었어요. 일단은 해석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 치마 당신한테 참 잘 어울려요. 입으니까 참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치불일치? 당연히 일치였겠죠. 요런 문제들. 그래서 치마, 쥔스 이런 거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양말. 2019년까지는 양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기억해 주세요. 2020년에는 신발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꼭 신발까지 같이 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양말과 신발은 꼭 함께한다. 袜子, 鞋子. 이번에는 양말이 두껍다가 나왔었어요. 당신이 사가지고 온 양말 좀 두꺼운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집에서 아이가 신발도 안 신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고. 그래서 양말은 어떻습니까? 袜子厚 요런 게 정답이 될 수 있었죠. 양말, 袜子였고요. 자, 여러분 일치불일치를 판단하는 거에 다리가 아프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눈이 엎드려서 책을 보면 눈이 나빠질 수 있어.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끼니까 불편해.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신체 일부, 눈,眼睛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체 일부 한 번 더 쌤 강조할게요. 요런 투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팔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쓰기제 이 부분에 그러면 심하다, 리하이라는 제시어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듣게서 나오면 그 이후에 향후 우리 후반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다리, 토이, 눈은요, 眼睛까지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치불일치를 판단하는 거에 일부의 내용만 싹 바꿔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아니라 눈이었죠. 이번에도 주방에 불이 고장이 났다 요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시어에는 다른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방의 등, 厨房的灯 이런 주제의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방이었어요. 자, 그럼 듣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제시어인데요. 우리 외곽을 뭐라고 할까요? 변두리, 郊区. 그 다음에 시내는요. 시취라고 있어요. 자, 여자와 남자가 이제 외곽의 변두리에 집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기에 우리 생활을 편리한 여러 가지가 들어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좀 없으니까 조용하긴 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지금 없으니까 생활이 좀 불편하겠네요. 저는 아무래도 시내 쪽에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郊区, 시취 이런 내용 못 들었으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전혀 감을 못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되겠죠. 외곽 편들이 郊区, 그 다음에 우리 시내, 시취, 쓰기질 일부분 어순별 문제도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자, 내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는데 몇 명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됐어요. 내가 경험이 풍부해서 된 것 같다. 이 사람은 왜 합격을 했습니까? 아니면 채용이 되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해서 징yen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험입니다. 외워주셔야 되겠죠? 징yen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보니까 첫 번째 동작이 표준적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단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작 꼭 외워보실게요. 동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앞달에 다른 영역에서 나오면 듣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달에 듣게 나오면 분명히 다른 영역에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독해제 1부분도 될 수 있고요. 쓰기제 2부분도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동작이 나오면 반드시 누구랑 같이 외워야 된다 여러분? 표준적이다, 标准. 이런 어휘들을 같이 묶어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동작 나오면 꼭 어디다가 창문에다가 标准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身体, D예요. 그 다음에 检查의 检이에요. D检이에요. 이게 신체 검사예요. 우리 건강검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세 이상은요,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은요,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하면 됩니까? 2年.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학생들 TGN이 뭐지? 이런 거. 듣기 위해서 항상 자주 언급되는 선생님이 강조해 드렸던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체 검사, 건강 검진을 뭐라고 한다? TGN 이런 어휘들도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런 어휘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로의 역할하는 거 중요하겠죠? 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옷 너무 잘 어울려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인 중요하겠죠? 이렇게 나오면 쓰기 제1부분에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매료시키다, 흡입하다. 시인이었고요. 자, 하이시오. 새로 온 청년이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정답은 바로 알 수 있었겠죠? 수줍어하다, 하이시오.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또 쓰기 제1부분의 어순배열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수줍음을 타다, 부끄러워하다, 하이시오였고요. 그 다음에 바오정. 여러분 지금 우리 6월, 7월 연속으로 쓰기 제1부분의 어순별 문제에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로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보장하다, 약속하다. 제가 반드시 제때 이 임무를 완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남자는 어때요, 여러분?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꿔서 나오는 표현에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보장하다, 맹세하다, 바오정이었고요. 자,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실게요. 수호선이 뭐죠, 여러분? 몸이 날씬해졌다란 말입니다. 수호선, 몸이 날씬해져서 어떤 사람은 나를 렌부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성공해서 렌부추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바꿔서 나오는 표현 단서가 될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TGN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해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랑페이 요런 어휘들을 같이 매칭해서 공부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번 행사에서는요. 수십 개국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라이즈 어디에서 오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청해서 뭘 해야 된다, 여러분? 번역을 해야 된다. 요런 게 정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번역하다, 판이. 그래서 화면에 지금 보시는 단어 모르시면 어휘 완벽하게 부족한 거기 때문에 보충해 주실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놀라다, 吃惊, 놀라움을 느끼다, 感到吃惊 요렇게. 당신이 1등 했는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남자는 지금 어떤 걸 느낍니까? 어떠합니까? 感到吃惊 이런 것들 정답으로 잡아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총평마다 매달 총평마다 강조해드리는 어휘들은 각각 다른 영역에도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9월 시험 보시기 전에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정도의 총평은 꼭 정리하고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듣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보기를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기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내가 뭘 들어야 될지 키워드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 유형은 딱 셈이 4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나 하나는 또 상반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거의 5대5 혹은 4대6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듣기보다는 셈이 핵심 키워드가 누구라 그랬죠? 수로 위주로 빨리빨리 핵심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들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보기 확인하고 보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바꿔서 나오거나 똑같은 표현이 나오니까 그 보기 안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해석하고 보기 확인하고 듣고 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항상 매달마다 평이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해 80점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문항당 2.5점이에요. 2.5점이라면 80점 이상 받으려면 8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40문항 중에 8개 이상 틀리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고 각 영역별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빈칸 채워 넣는 독해제 일부분 어휘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이번 달에는 항상 동사, 명사, 형용사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월, 6월 특징이 있었어요. 부사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부사 거의 2문항 이상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사, 접속사 플러스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양사, 접속사 요런 다양한 품사들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휘를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있는지 점검하실게요. 자, 첫 번째 동사 연락하다 읽어보실게요. 联系 그 다음에 긴장하다 형용사죠. 紧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어울리다 合适 여러분 앞달에 뭐 나왔어요? 适合 나왔잖아요. 쓰기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독해 또 다른 비슷한 제셔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형용사 어울리다 合适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규정 规定 명사죠. 그 다음에 방식은요 方式 그래서 동사, 형용사, 명사 기본입니다. 자, 부사 3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달 수업할 때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해드렸거든요. 나쁜 결과를 도출할 때 나올 것 같아. 부사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부사 이번에 꼭 나올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나쁜 결과 도출해서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공파 적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샤웨이 선생님 수업할 때 무조건 이렇게 외우라고 시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샤웨이 등 동사랑 같이 나오거든요. 듣게 많이 나와요. 똑같이 가르쳐요. 근데 이번에 등 앞에 빈칸이 있었어요. 등이라는 동사 앞에 빈칸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문제 보지도 않고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조금만 기다려달라. 샤웨이 등 이렇게 빈칸 채워넣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때때로 이거는 중국어 최근에 나왔었어요. 또 나왔네요. 때때로 가끔 or 그렇죠? 그 다음에 양사 나왔습니다. 한 대, 두 대, 이 냉장고가 나왔어요. 这台冰箱 여러분 이번에 쓰기제 이 부분에서 에어컨 나왔어요. 그래서 가전제품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세탁기, 시이지, 그 다음에 냉장고, 冰箱, 그 다음에 에어컨, 空调, 노트북, 电脑 혹은 노트북, 컴퓨터 电脑고요. 노트북, 笔记本 이런 식의 가전제품은 시험에 종종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전제품 관련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A에 관계없이 부간 이런 부간 나오면 누구랑 호응합니까? 부간 A 또 B A에 관계없이 모두 B하다 또가 나왔었거든요. 접속사니까 빈칸의 위치 한몫하겠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양사니까 뒤에 명사 있었을 것이고 가전제품 그런 접속사니까 문장 제일 앞에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빨리빨리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해제 일부분은 해석 아니라 빈칸의 품사, 위치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접속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접속사 그래서 수어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접속사 중에 조금 수준이 있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기왕 뭐뭐한 바에 찌란 나오면 누구랑 호응할까요? 지우. 이렇게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독해제 이 부분은 정말 정답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는 건 항상 맞을 거예요. 틀리는 건 내가 왜 틀렸는지 정답을 많이 읽다 보면 중국어의 자연스러운 어감이 많이 향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독해제 이 부분은 말하기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최소 10문제 중에 말하기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4문항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어감을 만들어 놓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독해는. 그래서 틀린 문제들 위주로 정답을 적어놓고 많이 읽는 연습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해커스 교재만큼 지금 적중률 높은 교재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선생님 부교재에 있는 자료들, 기출 문제들 많이 풀다 보면 독해 제3부분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어보실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휴대폰 예절이 나왔어요. 요즘에 휴대폰이 보편화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런 휴대폰 예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지리마 이런 표현들. 독해 제3부분에서 나왔던 것들이 듣기 단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독해 단문 공부하실 때 충분히 평소에 읽는 연습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읽으면서 수로 잡고 읽으면서 정확한 술목 구조 잡고 읽으면서 그다음에 끊어 읽는 연습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디에 동일하게 훈련이 될 수 있다? 듣기에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건 그냥 들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읽어낼 때
내가 읽을 수 있을 때 들린다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듣기도 읽는 연습들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지 리마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재밌어요.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이펀종 무친 1분의 어머니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를 야단칠 때 여러분 야단만 쳐서도 안 되고 칭찬만 해서도 안 된다. 너무 야단만 치면 애가 자신감을 잃게 될 것이고 너무나 칭찬만 했으면 교만하게 될 것이다. 자녀로 하여금. 그래서 1분은 야단을 치고 1분을 칭찬을 해서 아이로 하여금 그 칭찬과 이 야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어떠한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듣기, 단문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 단문과 그다음에 독해 제3부분은 같이 결합을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좀 효과적인 우리 좋은 점수를 같이 동시에 올려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펀종 무친 뭐도 나왔을까요? 벼양, 칭찬도 나왔고요. 피핑, 비난하다라는 단어 나왔겠죠?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독해는요. 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2.5점입니다. 한 문항당. 그런데 쌤이 80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80점 이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철저한 시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7월 시험에 2명의 학생이 벌써 한 분은 현강이었고 한 분은 인강이었는데 독해를 100점을 받으셨대요. 너무 그래서 수강후기를 쌤한테 남겨주셨더라고요. 독해 100점 받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독해 100점을 받았다는 이유는 문제를 부지런히 항상 시간 배분을 하면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독해는 철저하게 시간 배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우리가 빨리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은 독해이므로 다양한 문제를 해커스 교재에 있는 그리고 실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배경 지식도 쌓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어휘들도 이런 게 같이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배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체 내용들을 자세하게 해석하기보다는 듣기 하는 것처럼 뭐 잡는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술어 잡는 연습을 빨리 해 주실 수 있고요.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하루에 5개도 좋습니다. 3개에서 5개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10개 이상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시간 배분을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 강조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독해는 시간 배분 잊지 마시고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였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나오는 게 있죠. 어떤 달에는 이번 2020년에는 바자구문하고 베이자가 2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바자구문하고 베이자구문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런 달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전히 또 지난달에도 7월에 바자구문하고 베이자구문이 특수문형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바하고 베이자구문 2문항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바하고 베이자 나오면 틀리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 먹고 들어가는 거죠.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바자구문하고 베이자구문 나왔고 형용사 수라문은 거의 한 문항에서 2문항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성격이 활발하다 시인과 호어포. 여러분 이거 듣기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예문이죠. 선생님 6월 7월에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던 것들이 지금 쓰기 제1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용사 수러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 수러문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해커스 교재 보시면 독해 제1부분에 동사, 명사, 형용사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어휘들 지금 다 나왔습니다. 받고 있다, 제소, 제공하다,提供 이런 거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증명하다, 정미. 그래서 기본이 너무 중요하므로 어휘가 부족한 학우님들께서는 독해 제1부분 우리 동사, 명사, 형용사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독해 제1부분과 쓰기 제1부분, 2부분이 동시에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수럼은 딱 뻔하게 풀 수 있는 이런 동사 수럼이 나왔고요. 그래서 8문항 나왔고요. 쓰기 제2부분, 선생님이 오늘 쓰기 제2부분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5문항 중에 자 읽어볼게요. 무겁다, 종, 기출에 있습니다. 무거운 상자 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시우리, 차를 수리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에어컨을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어컨을 아니면 이 기사님께서 에어컨을 잘 수리를 해줬다. 받자고는 충분히 써주셨으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화면 보실게요. 이거 뭐예요?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배점이 8점이에요. 예즈 나뭇잎이에요. 그림 보고 아실 거예요. 나뭇잎을 들고 있어요. 하나이가 현미경으로 나뭇잎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yes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여자애 2명이 있어요. 차부또 이거는 해커스 교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키를 비교하는 것 같은데 비슷하다가 나왔어요. 차부또 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시앙피.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거 몰랐던 것 몰랐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출에는 있겠지만 시향비는 지우개예요. 과거에 2014년에 나왔고 최근에 독해제 1부분에 나왔었어요. 독해제 1부분에 나오면 2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평 강의를 통해서 독해제 1부분에 어떤 어휘들이 나왔는지를 분석하고 학습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좀 많이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즈, 차부도, 시향비 좀 어려우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떤 문장들을 좀 써보면 좋을까? 쌤이랑 같이 고민하시면서 정리해 보실게요. 자, 그럼 1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문장 성분 너무 중요하죠. 관용어 주어, 부사어 수러 보어, 관용어 목적어. 이번에도 부사어에 관련된 문제, 보어에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동사에 관련된 문제, 수러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겠죠. 자, 볼게요. 아이칭,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자, 쭈 나오면 쭈. 여러분 7월 달에 쭈허 축하다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쭈허 설명할 때 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쭈나 쭈허나 간시 같은 동사는 1인칭 주어를 생략하고 바로 수로 자리에 배치한다. 그러면 그냥 쭈 수로 자리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단어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왜? 쭈는 그 뒤에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 긴 목적어 안에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워먼리아 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그럼 다시 1인칭 주어 생략하고 수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다? 쭈. 그리고 그 안에 목적어가 긴 게 나왔고 목적어 안에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모르지만 요 아이. 그리고 주술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 장주는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다라고 5급에서도 잘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쌤도 진짜 나와서 뭐 장춘? 이런 게 4급에 나왔다고? 가끔 시험에 정말 가끔 이렇게 생소한 어휘들이 한두 문항 정도는 뭐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내려줄 수 있잖아요. 몰라도 그런데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祝我们俩的爱情长存 이렇게요.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쭈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는 무조건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답 한번 읽어보실게요. 祝我们俩的爱情长存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어가 나왔어요. 또어 퀘션 마크. 또어 나오면 도무지가 학생들이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릅니다. 자, 我만 나왔고요. 자, 积累经验. 요런 너무 중요하죠. 경험을 쌓다. 积累经验 모르시면 안 돼요. 술목구조고요. 자, 应该要 여러분 주목하세요. 의무를 나타낼 때 应该 조동사예요. 要 조동사예요. 같이 쓰입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해. 应该要 그럼 조동사니까 당연히 어디 앞에 들어가야 될까요? 술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또 가지고 갈게요. 이거 우리 7월에도 나왔었어요. 특히 형용사가 술 앞에서 뭐로 쓰이는 경우,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이음절일 때는 더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름절일 때는 더를 안 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디 앞에 배치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술 앞에 배치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기로 들어갈게요. 많이 봐야지. 또 칸. 많이 먹어. 多吃 보세요. 많이 적어봐야지. 多写 많이 들어야지. 多听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읽는 연습, 말하기 연습이 트레이닝이 된 학우님은 내가 어법적으로 몰라도 그냥 또는 술 앞에 부사어로 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께서 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경험을 쌓아야 된다. 多积累经验. 그리고 당연히 조동사는 어디 앞에? 수로 앞에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동사니까 수로 앞에 딱 넣어준다.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경험을 많이 쌓아야만 합니다. 我们应该要多积累经验.我们应该要多积累经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어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고 있다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 나오면 대개 시험에 많이 틀리니까 꼭 정리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명하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2020년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 용법이 나왔어요. 명사로 쓰일 때는 증명, 동사로 나올 때는 기존에 증명하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정민 딱 나오면 4급은 여러분 내가 몰라도 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증명 나왔고 다안이 붙여져 있으니까 그 뒤에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성분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께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증명하다를. 해커스 교재 사실 없어요.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풀어주셔야지만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증명하다, 증명. 그러면 그 이하가 긴 목적어, 그 이하의 내용이 뭔지를 잡아주셔야 되겠고答案, 사급 필수어이죠. 답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하는 주체가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谁 나왔고요. 是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能 조동사고요. 对的 맞는 것. 그러면 이제는 딱딱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이 是이 동사이긴 하지만 진정한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증명. 증명에 대한 주어는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누가 증명하다. 이 증명하다 앞에 조동사 능까지 들어가서 주,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사어로 딱 끊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주 성분이에요.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谁能证明? 그 이하가 뭐예요? 긴 목적어. 그 긴 목적어 안에 주, 술, 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술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동사 자리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답이 맞는 것이다. 答案是对的. 그래서 이 긴 목적어를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수로는 证明까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누가 답이 맞는 것인지 증명할 수 있으니까. 谁能证明答案是对的?谁能证明答案是对的? 까지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조금 전에 보셨던 주처럼, 증명처럼 이런 어휘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기본적인 동사들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예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자 구문, 베이자 구문.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바자 구문 나왔으니까. 자, 빈간 과자입니다. 띠디 바 나옴 그 바 뒤에는 누구 연결? 대상. 대상 하나밖에 없어요. 빈간 나왔고요. 빈간 대상 앞에 누가 있습니까? 더 있으니까 그 뒤에 명사, 관용어 수식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수로 잡아야 되죠. 칠 나왔네요. 그래서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그러면 그 대상은 과자인데 어떤 과자?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께서 정답 얘기해보세요. 弟弟把盒子里的饼干都吃光了. 이렇게까지 한 덩어리로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남동생이 상자에 있는 과자를 모두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弟弟把盒子里的饼干都吃光了. 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자 구문, 베이자 구문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시인주.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베이자 있죠? 그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베이는 그 뒤에 대상이 나오고 무조건 수로 시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는 여기서 살다라는 의미보다는 매료되었다, 결과보로서 당연히 그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주러가 수로 뒤에서 결과보로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인주 나오면 그냥 시인주를 같이 붙여서 어순배열에 적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점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누가 무엇에 의해서 매료되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당하는 사람, 여동생이요.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자, 그냥 징서, 경치라고 해석해 주면 안 될까요? 근데 관용에 있습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으십니다. 眼前美丽的 몰라도 되겠지만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징써 나오면 쓰기제 이 부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장 써야 되겠죠. 他被眼前美丽的景色 매료되었어. 吸引住了. 그래서 기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쓰기제 1부분에 나오면 2부분에 나온다. 독해제 1부분에 나오면 2부분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 妹妹被眼前美丽的景色 매료되었습니다. 吸引住了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자 구문과 베이자 구문 나오면 실수하지 말자. 쓰기제 일부분은 배점이 너무 높고 그리고 한 개라도 틀려도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무려 6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속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쓰기제 이 부분 정말 어려우셨죠? 오셈의 10일 완성 쓰기 자료에 있기는 했어요.
근데 선생님 좀 더 보충해 드리도록 할게요. 적용하는 방법. 자, 한 남자아이가 현미경으로 잎을 보고 있었어요. yes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해커스 교재에서 이런 예문이 있어서 이 예문 써도 돼요. 저는 발견했습니다. 我发现 긴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저는 쌤은 모든 예문 기출 아니면 해커스 교재 이렇게만 활용해요. 선생님 머리에서 잘 안 만들어요. 왜냐면 선생님 머릿속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겠지만 사급에 맞는 출제자의 의도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문제 답안을 많이 만들어 드려요. 기출 아니면 교재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이번에도 我发现 해커스 교재는 뭐가 있냐면 나뭇잎이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这两 여러분 중요한 건 나뭇잎이 2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양사를 나뭇잎은 편으로 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내는 양사를 쓰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我发现这两篇 yes. 자, 사실 이 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출제자의 의도는 선생님 느낌에는 이거였어요.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자주 언급되는 취비에 관련해서 써라. 저는 이런 의도로 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 써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 2개 잎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我发现这两片叶子的区别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그런데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썼냐면 가을이 왔어요. 오늘 처서잖아요. 秋天来了. 秋天来了.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我发现 제가 발견했어요. 뭐가? 잎이 노랗게 변한 것을. 이게 듣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나온 거 선생님 기존에 듣기 나왔던 거 그대로 써서 잎이 노랗게 변했다. 叶子变黄了. 보세요. 이런 게 출제자의 듣기에서 나왔던 예문들을 좀 활용해봐. 이런 거였어요. 내가 발견했어요. 잎이 노랗게 변한 것을. 我发现叶子变黄了.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취배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듣기 시험에서 언급이 됐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응용해드리고 싶었어요. 我发现叶子变黄了. 이런 거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我发现 쓰기 싫으면 秋天来了叶子变黄了. 왜 안 돼요? 돼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교재에 배웠던, 언급됐던, 학습했던 내용들을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我发现 긴목적을 가질 수 있는 동사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yes. 그래서 두 개를 주의하세요. yes가 나오면 기존에 나왔던 거는 차이점을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취비에. 그래서 yes가 나오면 뭘 써야 된다 여러분? 피해내는 양사를 써야 된다.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我发现这两片叶子的区别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듣기에서 많이 언급된 잎이 노래졌어요. 叶子变黄了 이런 걸 통으로 기억해놨다가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하자. 그래서 쌤 총평이 너무 중요해요. 쌤이 듣기 총평에서 특히 총평에서 듣기에서 언급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표현들을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잎이었어요. yes. 어려웠겠죠? 자, 그 다음에 差不多 나왔어요, 여러분. 2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러면 들어갈게요. 키를 뭐라고 해요? 个子라고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시험에는 키라고 했을 때 身高가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身高를 썼어요. 이 2 아이의 키, 他们俩的身高 맞잖아요. 2명이니까 两个라는 축약형 리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 2 사람의 키, 他们俩的身高 여러분 差不多선생님이 여기서 부사로 썼어요. 그래서 똑같다 앞에 썼습니다. 差不多 거의 똑같이 크다. 差不多一样高 이렇게 들었어요. 差不多는 부사로서 거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똑같이 크다라는 표현을 알았다면 이양이라는 표현 앞에 差不多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 2 사람의 키가 거의 똑같이 큽니다. 他们俩的身高差不多一样高. 선생님이 모범 답안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작문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사 이례적으로 나오네요. 差不多 처음 나왔지만 해커스 교재에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향피 이게 처음 나왔었어요. 한 아이가 연필로 뭔가를 쓰고 있고 지우개를 지우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그랬죠. 시험 전에 그들이 긴장감을 느낀다.
考试之前他们觉得很紧张. 이번에도 긴장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시험 전에 考试之前 최대한 쓰기제 일본에서 외웠던 것들을 응용해야 된다. 여러분 당연히 시험 전에 우리 시험 HSK 시험 보러 가실 때 만약에 IBT 말고 PBT 시험 보러 가실 때 펜, 이비연필 준비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지우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표현들을 쓰자라는 거예요. 一定要准备笔和橡皮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考试之前一定要准备笔和橡皮. 그래서 8점인데 시향피라는 단어를 몰랐을까 봐 선생님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험 보는데 학생들이 알았을까? 일단은 그림을 보고는 유추는 했겠지만 이거 가지고 도대체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평소에 많이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考试之前一定要准备笔和橡皮까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쌤, 만약에 저는요, 지우개를 사용해서 글자를 지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용, 일단 지우개를 사용해서 橡皮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되죠. 用橡皮. 그 다음에 지우다를 차 이런 동사를 써요. 닦다. 그래서 擦字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선생님이 또 활용해 드리도록 할게요. 他正在用橡皮擦字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正在를 썼다면 그가 지금 지우개를 사용해서 글자를 지운다 이렇게요. 他正在用橡皮擦字 이렇게도 응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응용을 못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우리가 배웠던 문장들을 활용하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어쨌든 생소한 어휘였으니까 이런 지우개도 나올 수 있고 기억하세요. 쓰기 제1부분에 시향피가 나왔습니다. 독해 제1부분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쓰기 제1부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독해 제1부분과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던 것들이 이 부분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이 안 외웠지만 우리는 그 문장들을 외우고 간다면 쓰기 제2부분에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문장들을 외울 때 단어와 표현들을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으로 통으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여러분 쓰기뿐만 아니라 HSK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을 어떻게 다시냐입니다. 기본이 약하면 항상 문제를 풀 때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틀리세요. 그래서 우리 한 권으로 합격하게 HSK 4급 교재로 기본을 좀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라는 건 딱 두 개. 하나는 어휘, 하나는 어법, 구조를 모르면 쓰기 제1부분은 풀 수가 없습니다. 항상 위치를 한국어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휘, 구조를 해커스 교재로 기본기 다지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거는 자랑하고 싶어요. TSC 요즘에 많이 준비하시거든요. TSC는 아무렇게나 뚝딱 나오지 않아요. 어휘가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이 HSK 1200개 단어장은요. 말하기에도 도움이 되고 전부 다 기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 HSK 한 권으로 공부하고 이거 같이 공부하라고 해요. 그만큼 교재 예문이 너무 좋아요. 4급을 탄탄하게 공부했더니 5급은 올라갔는데 문형 똑같아서 단어만 외우면 된다라고 학생들이 그래요. 그만큼 4급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서와 그리고 어휘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7년간 시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일 완성 HSK 4급 쓰기 실전 문제 풀이 플러스 선생님의 총평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또 유튜브에 오늘의 가회 해커스 중국어의 오늘의 가회까지 HSK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쓰기, 독해, 듣기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선생님만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독해 100점 받았어요. 감동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샘만 좀 쫓아다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샘이 강의하는 건 다 무료로 나오는 것들은 좀 보시고 총평 강의 보시고 오늘의 강의 보시고 무료든 강의든 본강의든 좀 열심히 봐서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 빨리 단기간에 HSK 4급 합격을 해커스에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9월 19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사실 시험 볼 때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떤 곳은 시험을 못 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지금 3주 남았거든요. 9월 19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그 3주 남은 시간 동안 해커스 교재 한 번 더 돌리고
그리고 해커스 교재 보면 뒤에 보면 3세트의 실전 모의고사 있는데 듣기가 너무 좋아요. 다른 것도 좋은데 듣기가 너무 좋아요. 듣기 계속 들으시고 그리고 선생님 또 10일 완성 쓰기 강의 계속 돌려보시고 기출 풀어보고 총평 강의 또 복습하면서 보시고 이러면 3주 빨리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해이해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이 3주간을 우리 오쌤이랑 같이 마무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좀 지칠 것 같아서 진짜 오늘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쌤이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쌤이랑 같이 마무리 확실하게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잘 견뎌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